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기초의학, 의과대학을 졸업하면 임상의학과 기초의학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저는 임상의학이 아닌 기초의학을 선택을 했는데 기초의학 중에 생리학이라는 파트를 전공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배우고 계시는 생물, 원투 이런 내용을 전공하는 거라고 생각해도 좋지요. 그 생리학 중에 제가 뇌과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 관련 이야기를 말씀드리려 하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관심사가 여러 파트에 있겠지만 많은 학생이 뇌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을 거예요. 오늘 내용을 간추려 보면 뇌 관련 이야기이고 그중에 좀 재미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려 하는데 한번 내용을 볼까요? 지금 이 그림은 손가락 끝에 이렇게 무슨 성냥불 뭐 하여튼 불꽃 같은 게 딱 얹어져서 뜨겁겠지요. 그리고 아플 겁니다. 그 정보가 여러분들이 아프다고 느끼는 것은 뇌가 그것을 접수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손가락에서 시작한 정보가 뇌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뇌에서부터 시작한 정보를 화살표를 통해서 지금 옮기고 있습니다. 아퍼라고 그러는 정보가 지금 가고 있죠. 척수를 향해서 갔습니다. 척수에 도착했습니다. 이 척수에 도착한 이 정보는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아직 아프다는 생각을 정확하게 말하면 아프다고 느끼지 못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고맙게 이렇게 척수에 도착하면 여러분들이 아프다고 느끼지 않았지만 아직 못했지만 저 손가락은 저 불똥으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해서 털고 있을 거예요. 회피 반사라는 것을 했다는 거죠. 이 회피 반사가 있건 없건 관계없이 아프다고 그러는 화살표의 저 정보는 뇌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뇌를 향해서 진격하죠. 진격해가지고 이제 뇌에 도착했습니다. 뇌에 도착하면 드디어 여러분들은 아퍼라고 느끼시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손가락으로부터 출발한 정보가 뇌에 도착하는 데까지 거친 부분은 물론 신경을 통해서 척수 그 외에 마지막 종착역인 뇌가 있었던 거지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바로 재미있는 뇌 이야기입니다. 저는 재미있는데 여러분도 재밌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만일 의과대학이나 아니면 관련된 생명과학을 전공하고 싶다면 이면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고 이 얘기를 듣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자가 의사 선생님 앞에 왔어요. 온 이유는 뭐 있겠죠? 제가 그 온 이유를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하나는 장기의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기능을 제대로 못해서입니다. 소화가 안 돼요. 잘 걸어지질 않아요. 안 보여요. 이런 등등의 원래 가지고 있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의사 선생님한테 와서 도움을 청합니다. 이게 반이고 나머지 반은 뭔지 아세요? 아파서입니다. 교수님, 의사 선생님 여기가 아파요. 여기가 아파 죽겠어요. 기능이 잘못되거나 아프거나 거의 대부분 이 둘 중에 하나로 의사 선생님을 찾게 된다는 거지요. 의학, 생명과학으로 보면 아프다는 거는 상당히 큰 정보예요. 그러니까 환자로서도 정보이지만 의사 선생님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치료를 위한 여러 가지의 자료라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척수나 뇌가 담당해주고 있고 바로 그 뇌 이야기를 오늘 하겠다는 겁니다. 잘 들어보고 많은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생리학이라고 하는 기초의학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는 나흥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뇌에 대해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장기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한번 우선 테스트를 하고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테스트를 해야 제가 채점 매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채점 매겨 보시죠. 지금 오른쪽에 여자분이 한 분 있어요. 많은 장기를 그림으로 그려놨죠. 도식화해서 그려놓았습니다. 여러 장기가 있죠. 여러분들 생각에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우리 몸에 있는 저 많은 장기들 중에 가장 중요한 장기 하나 찍어 보실래요? 어느 장기가 가장 중요할까요? 우리 몸에 있는 장기 중에 제일 중요한 장기 어딜까요? 혹여 심장! 이러고서 얘기한 학생이 있으면 진짜 섭섭합니다. 자, 시작하고 지금 상당 시간 투자해서 재미있는 뇌 이야기 이랬는데 심장! 이러면 진짜 섭섭하죠? 그러나 하여튼 한 번은 봐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장기는 뇌와 척수예요. 두 번째로 중요한 장기는 어디일까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장기인데 심장과 허파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장기 어디일 것 같으세요? 차두리도 잘 알던데요. 네, 벌써 눈치채고 답말한 학생이 있을 것 같은데 간과 신장, 간입니다. 네 번째부터는 제가 그냥 알려드릴까요? 지금 쭉 서열을 알려드리고 제가 왜 이렇게 서열을 매겼는지를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죠. 네 번째로는 의외예요. 여러분들이 맞추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장기는 여성 생식기관을 포함한 생식기관입니다. 의외죠? 왜 그런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다섯 번째로 중요한 장기는 소화기관입니다. 여섯 번째는 팔다리 뼈를 포함한 뼈이고 일곱 번째는 골격근이에요. 근육덩어리입니다. 그리고 맨 꼴찌라는 팔등은 여러분들이 아마 추측컨대 위에 있는 모든 장기들보다도 지금 현재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장기일 것 같은데 안타깝게 꼴찌를 했습니다.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여드릴까요? 피부입니다. 억울하죠? 피부가 진짜 제일 중요한데 건강하면 나머지 건 관심 없고 그냥 피부에 뼈드락지 나는지 이런 게 더 관심사 아닌가요? 자, 지금 1번서부터 8번까지 제가 서열을 매겨놓은 저 장기들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보호받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실래요? 바로 이런 뼈 속에 모든 장기들이 꼭꼭 숨겨져 있어요. 뇌가 어디 있는지 아시잖아요? 머리뼈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웬만하면요 바늘도 하나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정말 완벽한 완전 통뼈에 가까울 정도의 단단한 금고 역할을 하고 있어요. 바로 그 속에 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뇌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한 방에 알 수 있는 정말 귀중한 구조적 특징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감자탕 좋아하시나요? 감자탕 거기서 살 뜯어 먹으면 진짜 맛있죠. 바로 그건 돼지 등뼈의 살을 저희가 먹는 셈인데 거기서 한 점 먹으려면 진짜 난코스 아닌가요? 척추라고 그러는 그 뼈 속에 척수라고 그러는 신경 다발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장기인 것 같죠? 두 번째, 심장과 허파 한번 보실래요? 심장과 허파는 갈비뼈, 갈비살, 갈비뼈, 갈비살이라고 그러는 반쯤은 통이라고 할 수 있지만 머리뼈보다는 약간 허전한 그 정도의 지금 통 속에 심장과 허파가 들어가 있습니다. 으뜸은 아닐 것 같죠? 한 2등 정도 해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간과 신장을 제가 콩팥을 3등으로 한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간과 신장은 여기쯤 존재해요. 갈비뼈로 보면 한 반쯤 들어간 것 같죠? 호흡에 의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도 하지만 어쨌건 심장이나 허파급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한 반쯤 보호받으니까 3위로 해줘도 될 것 같지 않나요? 4등, 생식기관을 보시죠. 여러분들 지금 앉아서 혹시 듣고 계시다면 의자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모습, 이것을 여성 생식기관을 포함한 생식기관이 골반뼈에 앉아있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해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자에 앉아 있으면 6면 중에 한 3면만 보호받고 나머지 3면은 뻥 뚫린 거의 무방비에 가까운 모습인데 여기 골반뼈에 앉아 있는 여성 생殖기관도 거의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4등으로 이렇게 매겨놨습니다. 소화기관이 어디 있는지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복근을 완전히 잘 구축해 놓은, 요즘에 아이돌 스타들 막 운동을 해가지고 배다 복근 막 이렇게 자랑하곤 하지요. 물론 없는 것보단 낫지만 안타깝게도 그 복근이 뼈만큼 소화기관을 보호해 줄 수는 없어요. 지금 그림상으로 보시면 완전히 뻥 뚫렸죠. 여러 가지 외부로부터의 자극에 약간은 무방비에 가까울 정도로 뼈가 없습니다. 소화기관이 5등을 한 이유예요. 다른 것들은 뼈가 보호해 주네 라고 하는데 골격근은 뼈를 감싸고 있습니다. 7등을 한 이유이지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여러분들은 피부라는 보따리에다 싹 넣어놨어요. 우리 몸의 최전방에 위치한 장기, 피부입니다. 안타깝지만 피부를 꼴찌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심장과 허파 중에 제가 굳이 허파보다 심장을 앞에 써놓은 이유는 그림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다시피 가운데 심장이 있고 좌우에 허파가 있어요. 허파가 심장을 보듬고 있죠. 내가 너 보호해 줄게. 근데 허파는 거의 비닐봉지 같아요. 그러니까 심장을 보호할 만큼의 조금 미안하지만 능력이 없어 보여요. 그래도 그 정성은 좀 갸륵하지 않나요? 지금 심장을 허파 앞에다가 놓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1번서부터 8번까지 쭉 말씀드렸고 나름대로의 이유를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는데 오늘 들으시는 모든 내용은 이렇게 그냥 이거 이러니까 아십시오, 외우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유를 다 달아서 완벽한 이유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수준으로 이유를 대면서 내용을 전개해 가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뇌는 컴퓨터와 비슷하지요. 여러 가지 저장 기능이나 연산 기능 이런 걸 보면 누가 누구보다 더 우인지 모르게 막 서로 경쟁적으로 정말 똑똑함을 자랑하는 것 같아요. 뇌와 컴퓨터가 비슷하다는 건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기능이 전반적으로 유사해서인데 결정적으로 근데 다른 점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동의하실 것 같은데 뇌는 실제로 이런 뇌척수액이라는 곳에 담겨져 있어요. 물에 동동 떠 있는 물통 속에 있는 바로 뇌척수액 속에 담겨져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친구가 여러분들 집에 와서 여러분들 컴퓨터의 케이블을 다 빼서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욕조에다 이 컴퓨터를 뻥 담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 친구하고는 오늘서부터는 뭐 친구가 아니라 거의 원수가 되지 않을까요? 컴퓨터는 물속에 들어가면 끝장인데 뇌는 물속에 있어야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추측컨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책임져야 될 어느 시점에 가면 플루이드 컴퓨터, 용액 컴퓨터가 등장할지도 모르겠어요. 하도 인체에서 많은 정보를 얻어 우리가 여러 가지를 발명해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나중에 또 알아보도록 하고 다음 하나 더 넘어갈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대로 이 내용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를 다시 한번 테스트하기 위해 물론 채점도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6종류의 동물이 나타났는데 이거 맞추시면 정말 대단한 능력자인데 못 맞췄다고 뭐 엄청나게 나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어떨 것 같으세요? 공통점이 뭐일 것 같으세요? 먹을 수 있는 거 이런 거 하기 없습니다. 지금 6개의 동물들의 공통점은 등보다 배가 하얗다는 거예요.
모든 동물은 이렇게 등보다는 배가 하얘요. 의심하실까 봐 한 세트 더 보여드릴게요. 이놈들도 보면 그냥 어김없죠. 등보다는 배가 하얗네요. 왼쪽 아래쪽에 있는 저 물고기를 한번 잘 생각해 볼까요? 이 물고기가 물속에 있으면서 크게 보면 두 종류의 공격자에게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저 하늘 위에서 물총새가 휙 돌아다녀요. 야, 어디 없나? 먹을 거 없나? 그리고선 딱 보이면 바로 수직강화하죠. 그래서 데려갑니다. 또 하나의 공격자가 있어요. 좀 더 깊은 바닷물 속에서 저 물고기를 노리고 있어요. 야, 어디 물고기 먹을 거 없나? 샥 올라와서 그냥 바로 낚아채겠죠. 지금 이 물고기는 위에 있는 새 걱정하랴, 아래쪽에 있는 큰 물고기 걱정하랴, 정말 첩첩산중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나 해냈어요. 야, 이게 물고기가 바다를 딱 보니까 바다는 전반적으로 검을 거 아니에요? 내 등이 검은색이면, 까마면 잘 안 보일 것 같아. 등을 까맣게 만들었습니다. 반대로 좀 더 깊은 바닷속에 있는 큰 물고기가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작은 물고기를 노리고 있을 때, 엄밀히 말하면 하늘이 하얘니까 배가 하얗면 그 물고기가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배를 하얗게 만들었습니다. 성공했어요. 아마 여러 가지로 보호색을 띠는 셈이 된 것일 텐데, 왼쪽 위쪽에 있는 호랑이, 이거 뭐 절대 강자인데 뭐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쟤도 사슴이 자기를 좀 안 봤으면 좋겠어요. 배가 하얀 게 유리합니다. 태양을 머리 위에 놓고 있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은 적어도 배가 하얗면 공격자이건 피공격자이건 모두 다 유리합니다. 하다못해 이 게딱지도 이거 뭐 별로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은 펭귄마저도 이거 보세요. 악어, 뭐 지렁이도 실제로는 등보다는 배가 하얗고, 여러분들 손도 보면 손등보다는 손바닥이 하얗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이렇게 모습을 띄었다고 생각해도 좋은데, 그렇다고 보기에는 너무 황당하게 모든 동물이 너무 똑같은 것 같죠. 자, 하여튼 과학은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왜 그러면 한편으로는 굉장히 재미있고 쉬운 구석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까지 밝히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공부할 때 머리 지끈지끈 아프듯 그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한번 보시죠. 생존에 유리합니다. 등보다 배가 하얗면 유리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신 거는 아마 추측컨대 거의 여러분들이 아주 나이 많이 먹어서까지도 기억하게 될 거예요. 재미있어서 그래요. 딱 들으면 신기한데 따로 외울 것도 없고 뭐 특별히 저장해야겠다, 뭐 시험 보듯 외워야겠다, 이런 작업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왜에서 그치지 않고 과학은 항상 어떻게가 존재하는데, 사정 내용은 이렇습니다. 속사정이 햇빛의 자외선이 피부 속으로 쫙 들어오면 피하 조직의 그 깊숙한 곳에서 손상을 일으키게 되고 자칫 피부암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어요. 못 들어오게 해야 돼요. 못 들어오게 하려면 방법이 아주 단순한데, 여러분들 여름에 선테 놓으면 새카매지듯 바로 멜라닌이 왜 들어오세요? 자외선 왜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리고 멜라닌이 완전히 많이 만들어져서 피부를 덮어버려요. 자외선 못 들어와. 딱 가리는 순간 우리는 그 침투를 막을 수가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검게 보입니다. 등은 항상 햇빛의 자외선을 받게 되어 있고, 배는 그만 못하죠. 따라서 얼떨결에 그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답은 생존에 유리한 형태로 되어버린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한 사실을 상당히 오랜 시간을 거쳐서 들으셨는데, 자연은 그 속에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고 있어요. 자연은 교과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캐치해서 연구하고 그걸 발전시키면 과학자로 갈 수 있겠죠. 자, 하여튼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덜커덩 반이 잘라진 형태로 위는 검고 아래는 하얀 상태. 이건 뭐
거를 거의 칼로 자르는 듯 예쁘게 되어 있는데요. 고슴도치입니다. 근데 이게 뭐죠? 얘는 반칙이에요. 지금 열심히 제가 설명해 놨는데 얘는 어떻게 등이 하얗죠? 배가 까마네요. 이거 설명한 선생님이 머쓱해졌는데 이 친구는 보호색보다는 냄새로 승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나 봐요. 하여튼 스컹크입니다. 뭐 그런 놈도 가끔 있겠죠. 하여튼 얘는 좀 다른 모양입니다. 제가 지금 재미있는 뇌 이야기를 설명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시각을 한번 잠깐 볼까요? 조금 아까 제가 통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고 몸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눈을 한번 보시죠. 지금 보면 이 친구 눈은 뭐 만만치 않죠? 정신이 번쩍 들 정도의 모습입니다. 얘는 어떤가요? 기린입니다. 눈이 조금 다르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눈을 더 선호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위에 있는 친구는 남을 잡아먹고 살고 있는 포식동물이고 아래쪽은 잡혀먹히고 있는 초식동물입니다. 눈 자체가 달라요. 누구를 잡아먹고 있는 사자, 치타, 지금 여기 있는 여러 가지 포식동물들 보면 눈이 앞쪽으로 모여 있습니다. 앞에 두 개가 있고 여러 마리 신경 쓸 거 없어요. 딱 목적으로 한 마리만 추적해서 걔를 딱 잡아먹으면 목적이 정말 이루어진 셈인데 아래쪽에 있는 초식동물은 사정이 좀 달라요. 이 친구는 언제 어디서 얼마만큼의 포식자가 나한테 달려들지 몰라요. 따라서 한쪽만 봐서는 승산이 없고 눈이 옆으로 퍼져 있으면 퍼져 있을수록 유리할 뿐만 아니라 눈이 툭 튀어나와 있습니다. 시야를 넓게 하기 위함이죠. 지금 여기 있는 동물처럼 여러분들은 눈의 위치를 보면 그 동물의 먹이사슬의 어느 점에 가 있는지를 추정해 보실 수 있어요. 얘 부엉입니다. 부엉이 보시죠. 눈이 옆에 있는 친구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죠? 남 잡아먹고 살고 있어요. 이 친구는 눈에다 힘 빡 주고 있는 것처럼 입에다 힘 빡 주고 있는 것 같지만 안타깝습니다. 눈이 옆으로 가 있다는 사실은 이미 잡혀먹히고 있는 동물이라는 것을 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남을 잡아먹으면서 살고 있는 독수리도 부엉이하고는 좀 다르네요. 제가 또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조금 다른 듯 독수리 눈이 옆으로 좀 가 있는데 실제로 부엉이와 독수리는 잡아먹고 있는 대상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부엉이는 땅바닥에 있는 쥐나 토끼와 같은 육상동물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독수리는 그런 것도 먹지만 날아다니는 새도 먹어요. 도망가고 있는 새는 육상에서 면으로 달려다니고, 그러니까 그냥 땅을 도망다니고 있는 것과는 달리 공중에서 공간으로 도망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쪽만 봐서는 독수리는 새를 잡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이 전부 다 옆으로 이렇게 치우쳐지게 됐는데 이것은 물속에서도 비슷하게 변화하는 것 같아요. 한번 보실래요? 고래, 상어 이런 애들 보면 눈이 앞쪽에 있지 않고 옆에 있어야 공간으로 도망가고 있는 펭귄이나 아니면 물고기 같은 거를 잡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신 아주 쉽게 그냥 지나쳤던 것들도 그 속에는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지금 뇌 얘기 중에 감각 중에 시각에 대한 내용을 잠깐 설명드렸는데 조금 더 진행할까요? 왼쪽에 치타가 있네요. 이놈은 추측하신 대로 눈이 앞쪽을 딱 향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톰슨 가젤은 잡혀먹히고 있는 듯 벌써 눈이 옆으로 이렇게 퍼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눈을 더 선호하시나요? 눈의 위치를 보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먹이사슬 중에 이 동물이 어디에 존재하는지 위치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눈치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촉각이나 청각, 시각, 미각 여러분들은 지금 시각을 들으셨는데 이런 모든 감각들은 하나하나 앞쪽에 있는 단어가 이야기하듯 정보성을 가지고 있어요. 본다,
냄새 맡는다, 맛본다, 들린다, 이런 등등, 만져진다 등등의 정보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모든 자극은 제가 지금 마이크를 그렇게 쓸 수는 없지만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마이크를 잡고서 이렇게 한다고 그럴 때, 여기도 마이크가 있는데 저기다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굉장히 큰 소리 한번 여기다 소리 질러 보겠습니다. 해볼게요. 한번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상당수는 아마 귀를 막으려 할 거예요. 너무 큰 소리가 들리면 귀가 아파서 그래요. 이것은 빛도 강해지면 여러분들을 괴롭게 아프게 만들고, 맛도 매운 게 너무 심하거나 너무 달거나 시거나 이러면 아파져요. 고통스러워지지요. 모든 감각은 나름대로의 정보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너무 강해지면 이렇듯 통각으로 발전하게 돼요. 자, 지금 정보성을 가지고 있던 감각이 방어적인 형태로 넘어가게 됐는데, 제가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릴까요? 원숭이가 한 마리 있습니다. 침팬지죠. 침팬지가 어떻게 됐는지 보십시오. 뭐가 어떻게 됐죠? 잘 못 본 학생을 위해서 한번 마지막 기회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기 손가락을 항문에다 넣었어요. 그리고 냄새를 맡아봤죠. 기가 막히죠. 후각도 너무 강해지면 뒤집어질 정도로 괴롭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모든 감각은 그 감각을 일으키는 강도가 세지면, 자극의 강도가 세지면 이렇게 괴로울 정도로 변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감각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감각은 우리 몸의 키보드입니다. 입력 장치예요. 바로 마우스가 되던 키보드가 되던 스캐너가 되던 컴퓨터에다 정보를 밀어넣는, 우리 뇌에다가 정보를 밀어넣는 그런 시스템도 감각 시스템으로 우리가 지금 갖추고 있는 셈이죠. 시각 및 청각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눈 감고 지금 여러분들 집에서 지하철역까지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시각이 없으면, 마찬가지로 청각이 없으면 위험한 정보로부터 여러분들을 보호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이가 들면 할아버지나 할머니 보면 돋보기 쓰셔야 되죠. 보청기를 필요로 하십니다. 시각이나 청각이 둔해지면 그만큼 여러 가지 위험한 정보, 아니면 여러 가지 필요한 정보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할머니가 해주시는 음식 혹시 드셔보셨나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아주 어렸을 때 외할머니가 해주셨던 된장찌개는 진짜, 배춧국 이런 거 예술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지금도 그 생각이 나곤 하는데, 여러분들이 맛있게 먹었던, 지금도 할머니가 해주시는 그 음식, 배춧국 맛있는데 조금 짜지 않던가요? 저는 아주 할머니가 해주시는 배춧국이 굉장히 맛있었는데, 짜다는 약간의 단점이 항상 기억에 남곤 하는데, 여러분도 지금 아마 할머니가 해주시는 음식이 대체로 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할머니의 미각이 둔해져서 그래요. 실제로는 할머니가 여러분들한테 맛있게 만들어 주려고 했는데, 간을 보는데 짜다고 느끼는 그 미각이, 지금 여기 있는 시각과 청각이 둔해지듯 미각도 둔해진 거예요. 둔해지니까 짜다고 느꼈는데 이미 둔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양의 소금을 넣게 되신 셈이지요. 여러분들은 배춧국이 좀 짜다? 그러면 그냥 약간 찌개 삼아 드셔도 되는데, 조금씩 드시면 되니까 맛만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런데 나이가 드신 할머니는, 그리고 할아버지는 혈압 때문에 싱겁게 드셔야 되는데 이미 짠 거를 싱겁다고 오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싱겁게 드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신 거죠. 할머니한테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정보를 아셨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지금 드시는 그 맛이, 그러니까 느끼시는 맛이 실제로는 원래보다는 조금
짜게 드시는 셈이에요. 미각이 둔해져서 그런 거예요. 눈, 귀 어두워지시듯 혀도 조금 감각이 무뎌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만 싱겁게 드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좀 안타깝지만 우리는 감각이 무뎌지면서 이렇게 죽어가는 셈이에요. 조금 슬픈 얘기죠. 그러나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이 내용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식물도 신경 같은 정보 전달 기능이 있다고 그러네요. 보통 우리가 감각을 느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동물의 전유물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이언스라는 과학 잡지에 나와 있는 얘기를 잠깐 정리해 드릴까요? 식물의 잎이 초식 동물에게 먹히고 있어요. 와서 막 와구자구 그냥 먹겠죠? 그러면 식물들이 이놈이 와서 또 먹네. 그리고 나는 지금 먹히지만 다른 잎에게 야! 지금 초식 동물이 먹고 있으니까 조심해! 라고 위험 신호를 전달한답니다. 신기하죠?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식물이 공격을 받으면 글루타메이트라는 것을 생성해서 칼슘을 통해 옆의 세포에게, 옆에 잎이 되겠죠. 야, 지금 초식동물이 먹고 있으니까 조심해 라고 위험 신호를 전달한다는 거예요. 식물과 동물이 외형은 달라도 세포는 유사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여러분들이 시각, 후각, 청각 이렇게 느끼듯, 그리고 그 정보를 옆에다 전달하듯 똑같이 식물도 그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나요? 열심히 공부해서 고대에 오셔서 이런 연구 계속 해보시기 바랍니다. 촉각, 청각, 시각, 미각이 예민해지면 굉장히 좋죠. 미각이 아주 특출나게 예민하게 좋은 사람들은 세컨 잡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물론 청각이나 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탁월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박수받아 마땅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능력인데, 만에 하나 통증이나 가려움증이 만일 예민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통증이 예민하다, 가려움증이 예민하다, 좀 더 심하게 느낀다는 얘기니까 이건 사람 죽이는 일입니다. 통증과 가려움증의 이 방어적인 감각이 너무 예민해지면 좀 골치 아픈데, 오늘은 오른쪽에 있는 빨간 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해요. 자, 이제 무서운 사진 하나 볼까요? 지금 왼쪽에 있는 저분의 발가락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정도의 나이에 있는 사람인데 16살짜리의 환자의 사진입니다. 발가락이 한 10개 중에 한 대여섯 개밖에 안 남은 것 같죠? 전부 다 잘리고 뭐 이렇게 됐는데, 사고에 의해서 잘린 게 아니고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통각을 느끼지 못하는 환자예요. 통각신경이 기능을 못합니다. 아프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아프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안타깝게도 이런 지경에 빠지게 될 거예요. 이 사람도 그렇게 빠졌습니다. 한참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뭔 쇳소리가 나요. 찌꺽 찌꺽. 뭔 소리야. 발바닥을 봤더니 압정이 박혀 있었어요. 이런 압정이 밟히는데 통증을 느끼지 못하면 그냥 밟힌 채로 돌아다니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의 발가락이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 위험한 자극으로부터 도망가지 못하고, 당연히 그 발가락은 자꾸 손상되면서 떨어져 나가게 된 것이죠. 해로운 자극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고 나면 결국은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염증이나 무시무시한 사고에 의해서 목숨을 잃을지 몰라요. 여기 사진에 있는 이 친구도 16살 때 사고로 숨졌습니다. 본인이 자초한 사고예요. 아프지 않으니까 쉽게 생각하고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죠. 신경섬이라는 것이 몇 가지의 형태로 구별되곤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큰 덩어리 2개를 구별해서 설명드려야 합니다. 오늘 배우시는 슬라이드 중에 제일 복잡한 것입니다. 위쪽에 있는 통각신경이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건드리는 촉각신경, 바로 이 신경들이 그 자극을 담당하고 있죠. 통각신경의 특징은 가늘다는 겁니다. 아주 가늘어요.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 신경을 감싸고 있는 수초라는 물질이 있는데, 그게 없는 무수신경이라는 게 있고, 있기는 있는데 아주 조금만 있는 가는 유수신경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들의 전도 속도, 그러니까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속도가 무척 느려요.
무수신경의 경우에는 가장 늦다라고 가정하고 저기다 숫자 써놓은 거 보면 1초에 0.5m, 1초에 50cm가요. 상당히 느린 겁니다. 아래쪽에 가보실까요? 촉각신경은 신경이 굵어요. 수초를 아주 가지고 있는데 굵은 유수신경으로 가지고 있고, 신경이 굵기 때문에 저항이 적어요. 그래서 정보 전달하는데 아주 거침이 없고 저항이 적다는 거죠. 속도가 빠릅니다. 초당 70m예요. 아까 50cm하고 비교해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차이인 것 같죠?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까요? 통각과 촉각 두 가지를 제가 설명드리려 하는데, 위쪽에 두 개가 바로 무수신경과 가는 유수신경의 정보 전달 방법이고, 아래쪽 건 촉각입니다. 무수신경이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을 제가 화살표로 보여드릴까요? 전달. 아우, 보고 있는데 속 터지시죠? 누르고 있는 저도 아주 속 터집니다. 느려 터졌습니다. 전달 하고 굉장히 늦지요. 가는 유수신경은 까맣게 되어 있는 저 부분이 지질로 되어 있어서, 지방 성분을 가지고 있어서 점핑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전기 정보 전달은 수용성인 이온들이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공중공중 뛰어서 작은 도약으로 이렇게 전달됩니다. 전달 뿅. 조금 속도는 늦지만 위에 거보다는 좀 빠른 것 같죠? 촉각을 한번 보실래요? 촉각은 굵은 유수신경이고 꼭 우사인 볼트 같아요. 한번 보실래요? 붕붕. 엄청나게, 이거 순식간에 날아갔죠? 초당 70m의 초고속을 이용해서 정보가 전달되곤 합니다. 자, 말씀드렸던 대로 이래요. 통각신경은 가늘지만 속도가 느려 터지고, 촉각신경은 굵으면서 속도가 빠른 상태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척수반사를 볼까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저는 뇌 중에 큰 틀에서 보면 척수도 뇌의 일부라고 한다면, 척수에 있는 척수반사 스토리를 통각에 의한 정보 전달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고 있는 중인데, 지금 그림상에 보면 왼쪽 아래쪽 발바닥에 보니까 압정이 있지 않나요? 이제 저 사람이 압정을 밟을 예정입니다. 좀 미안하긴 하지만 남의 발바닥이니까 밟든 말든 하여튼 밟으면 정보가 통각신경을 통해서 척수로 전달될 거예요. 그리고 양쪽의 다리의 운동신경으로 정보가 전달됩니다. 당연히 아프니까 압정을 밟는 순간 다리는 푹 하고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다리 두 개가 몸무게를 지탱하고 있다가 한 다리가 들어 올려지니까 나머지 다리는 좀 더 쭉 뻗어야 2배의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화살표대로 지금 그림이 그려진 겁니다. 자, 이제 압정을 밟겠습니다. 조금 미안하지만 하여튼 공부를 하기 위해 저 사람의 발을 밟게 할 예정이에요. 압정 밟았습니다. 그러면 아프겠죠? 아프다는 정보는 정보 전달 속도가 늦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보 전달이 쭉 늦은 관계로 안타깝죠? 속도가 늦으니까 압정을 밟은 다음에 도망가는,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다리가 탁 들어 올려지는 시간이 조금 지체됐고, 압정은 좀 더 깊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푹 들어간 다음에 도망갔겠죠? 만일 이랬다면 어떨까요? 촉각신경의 70m처럼 무지하게 빠른 속도로 정보가 전달됐다면, 애니메이션 빨리 지나가니까 잘 보십시오. 아직도 왼쪽 발바닥에 압정 그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보시죠. 딱 닿자마자, 초당 70m였다면 닿자마자 다리를 뛸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 압정이 푹 들어가는 사태는 막을 수 있었겠죠. 이게 아프다는 게 방어적인 감각이고 나를 잘 보호하기 위함인데 왜 늦을까요? 빨랐다면 훨씬 덜 다쳤을 텐데 말입니다. 하나 더 들어가 볼까요? 지금 여러분들 이 다리를 보셨는데 굉장히 긴 공룡 한 마리를 보시죠. 이건 사이스모사우루스라는 공룡인데 한 60m 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공룡이 열심히 풀을 뜯어먹고 나뭇잎을 먹고 있습니다. 숲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열심히 식사를 하고 있는 도중이죠. 그런데 꼬리 근처에 작은 육식 동물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아주 작은 육식 동물인데 곧 죽어도 육식입니다. 보니까 60m인데 잘 보이지도 않는 저쪽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내 눈앞에 소세지 같은 저 공룡의 꼬리가 있어요. 이건 뭐야? 맛있게 생겼는데 그리고 한 입 꽉 깨어 물었죠. 한 입 꽉 깨물었더니 진짜 맛있겠죠? 꽉 깨물었습니다. 아프겠지요. 아픈 정보가 초당 0.5m로 만일 간다 가정하면 이렇게 갔을 것 같아요. 깨물었습니다. 먹었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아픈 정보가 공룡의 머리까지 전달돼야겠죠? 아파. 초당 0.5m로 만일 여기에 도착했다면 얼마 걸렸을까요? 120초 걸렸습니다. 2분 걸렸어요. 지금 얘 꿀떡 삼키고 집에 갔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다시 돌아갈까요? 만일 이게 촉각신경처럼 70m였다면 이러지 않았을까요? 보시죠. 굉장히 빨리 보셨나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진짜 빨랐다면 이랬을 거예요. 깨무는 순간 초당 70m였다면 거의 1초 안쪽에 정보가 전달됐으니까 꼬리로 저 작은 공룡을 제압했을 겁니다. 어디 남의 꼬리를 깨물어 탁 완전히 작은 공룡을 빈대떡을 만들 수 있었을 거예요. 지금 이 두 개의 사건, 조금 아까 보셨던 압정을 밟는 사람의 발바닥, 그 통각신경과 지금 공룡의 상황을 보면 이게 통각신경의 전도 속도가 늦다는 사실이 너무도 불편해 보여요. 방어적인 감각이고 나를 보호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속도를 늦게 만들었을까요? 자, 보시죠. 지금 이 공룡 꼬리에서는 피가 똑똑똑똑 떨어지고 아파 죽겠어요. 어떻게 아파. 꼬리가 잘려서 아파하는 공룡인데 이 친구는 뭔지 아시죠? 아까 꼬리 잘라먹고 집에 가고 있는 아주 작은 그 공룡입니다. 입에 피가 똑똑 떨어지는데 보이시나요? 어쨌건 지금 상황으로 보면 통각신경의 전달 속도가 빨랐다면 지금 저 울고 있는 공룡은 성립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그러면 왜 통각신경은 저렇게 속도가 늦은 상태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지, 우리를 포함하여 공룡도 지금 그 통각신경의 입장에서 변호를 제가 시작하려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변호를 듣고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신경을 전자미형으로 잘 보면, 단면을 딱 잘라서 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까맣게 되어 있는 것은 수초라는 것이고 굵은 유수신경이 지금 존재하죠. 그리고 무수신경도 있습니다. 무수신경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가는 수초가 없는. 그런데 이 화면에 보세요. 무수신경 개수 한번 보십시오. 정말 무수히 많죠. 무수신경은 가늘기 때문에 절대량이 많아요. 그리고 촉각신경과 같은 저런 굵은 유수신경은 아주 양이 상대적으로 적은 셈이지요. 이것을 피부에다 뿌려볼까요? 지금 빨간 점으로 되어 있는 건 통각신경이고 까만 점으로 되어 있는 건 촉각신경입니다. 빨간 점으로 되어 있는 통각신경은 굉장히 많아요. 정말 무수히 많아요. 가늘기 때문에 가능한 정말 이 분포입니다. 반대로 굵다고 말씀드렸던 촉각신경은 실제로 절대수가 적기 때문에 피부에 드문드문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만일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설명드렸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대로 통각신경이 70m의 초고속을 장착하고 있다면 까만색처럼 되어 있을 테고, 그렇다면 안타깝게도 까만 점과 까만 점 사이에 압정이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통각을 느끼지 못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고민되는 거죠. 드문드문 있으면 통각을 느끼지 못할 것 같은데 속도는 또 까만 점이 빠르고, 여러분들은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텐데 고민해 봤자 헛수고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물의 신경계는 통각은 속도가 천천히 가지만 촘촘히 분포하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왜 그렇게 선택됐는지 여러분들은 안타깝게도 선택권도 없고 물어볼 수도 없는데 우리는
촉각은 드문드문 있지만 엄청 빠른 형태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뭐 상황이 그런가 보다 그러고 그냥 받아들이시는 게 맞죠. 단 요거 하나는 제가 팁으로 드릴까요? 촉각은 통각에 도우미 역할을 해줍니다. 뒤에서 누가 건드리면 여러분들 휙 놀래서 돌아보시죠. 촉각 딱 느껴지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것이 혹시 통각으로 변할지 몰라. 내가 전혀 모르는 상태로 무방비로 당할지 모른다는 상태. 그래서 여러분들이 놀래서 돌아보는 겁니다. 건드리는 자극은 바로 말씀드렸던 대로 촉각이고 엄청나게 빠른 전도 속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촉각이 통각으로 변할 것을 의심하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돌아보시는 거고 촉각이 도와준 셈이에요. 촉각이 통각에게 내가 지금 느꼈는데 혹시 통각으로 변할지 모르니까 조심해! 라고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서 돌아보게 되는 거죠. 빠른 촉각이 느린 통각을 도와주는 셈이니까 일견 완전히 손해는 아닌 것 같죠. 사랑하는 사람이 아버님 어머님이 착하다 공부 잘했네 하고 싹싹 쓰다듬는데 왜 이러세요? 이러지 않죠. 이미 여러분들은 이 촉각은 나한테 위해하지 않다, 해롭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빠른 촉각이 느린 통각을 도와준다는 사실 조금 괜찮지 않나요? 스스로 간지럼 태울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논문이 하나 나왔는데 잠깐 또 생각해 보도록 하죠. 촉각도 그렇고 통각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감각들이 여러 가지 우리 피부에 존재하는데 아주 특이한 놈 하나가 있어요. 간지러움, 촉각, 간지러움을 느끼는 신경입니다. 겨드랑이 간지럽히면 막 죽겠죠. 옆구리 간지럽히고 발바닥 간지러움을 한편으로는 통각보다도 더 싫어하는 사람 꽤 있을 거요. 저도 그렇습니다. 아예 한번 꼬집히고 말지 누가 겨드랑이 간지럽힌다고 그러면 아주 죽을 맛이에요. 자, 지금 제목은 이렇습니다. 아픈 거는 다른 사람이 나를 꼬집으면 아프죠. 내가 나를 꼬집어도 아파요. 기분만 조금 다를 뿐이지 아픈 거는 비슷한데 간지러운 건 좀 달라요. 누가 와서 겨드랑이 간지럽히려고 그러면 간지럽힌다고 말만 해도 죽을 맛인데 진짜 간지럽히면 정말 뒤집어지고요. 단 스스로 자기가 겨드랑이를 간지럽히는데 막 죽으려고 그러면 조금 이상한 사람이죠. 스스로 간지럼을 태울 수 없는 이유는 뭐일 것 같으세요? 과학이라는 건 이렇게 궁금하면서 시작되고 나중에 결론을 얻게 되는 것이니까 이것도 작은 대목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간지럼은 촉각 자극이 위험한 자극으로 변할 가능성을 경계하는 감각이에요. 누가 와서 간지럽히면 이 사람이 혹시 어떤 형태로 발전하여 나를 좀 더 위험한 상황으로 몰고 가지 않을까? 실제로는 이거보다는 원칙적으로 간지럼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인데 기생생물, 이나 벼룩 같은 게 막 돌아다니면서 꼭꼭꼭꼭 깨물어 보세요. 그러면 살아 움직이는 곤충이니까 우리 몸 전체를 다 공격할지도 몰라요. 요놈이 살살살살 도망다니는 움직이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은 간지러운 감각으로 느끼고 그걸 바로 제어하고 싶어 해요. 통각보다도 더 위험한 자극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죠. 스스로의 자극은 예상 가능하므로 간지럽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면 이 사람이 나를 해코지할지 아닐지를 여러분들이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을 겨드랑이를 이렇게 간지럽히는데 스스로 막 해롭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거는 괴로워도 자기가 하는 거는 뭐 스스로 간지럽 태우지 못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는 셈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여러분들 좋은 머리로 많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려운 곳을 아플 정도로 긁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정말 이게 대학교 선생님, 의대 선생님이 와서 영재에 가까운 학생들을 놓고 해야 될 질문은 아닌 것 같죠? 가려우니까 긁지 왜 긁어요? 정답입니다. 가려워서 긁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가려운 부분을 피가 나올 때까지 긁든가 하든 막 괴롭히죠. 거기를 굉장히 아프게 만들어요. 그러면 가려운 게 사라져요. 아픈 감각이 가려운 감각을 억제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긁는 것인데 모든 감각은 이렇게 다른 감각을 억제시키려고 노력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아팠을 때 어디 부다쳐가지고 심하게 통증이 유발됐을 때 생각을 해보실래요? 집에서 돌아다니는데 그냥 벽에다 대고 이 새끼발가락으로 땅 잘못 쳤어요. 띵 차고 나면 진짜 아파 죽겠죠. 뭐 하여튼 굉장히 괴로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반응이 있어요. 바로 그 부분을 문지르는 거예요. 살살 문지르면 촉각이 통각을 완화시켜요. 동물들도 아픈 부분을 살살 핥곤 하지요. 바로 그런 작업 모두가 촉각이 통각을 완화시킨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이에요. 엉덩이에 주사를 맞을 때 때리는 것도 비슷하죠. 엉덩이에 주사 맞을 때 간호사 선생님이나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나요? 여기 누르려고 그럴 때 그냥 푹 찌르지 않죠. 요즘에 예방접종할 때는 뭐 그러지 않습니다만 엉덩이 주사 놓을 때는 탁 때리면서 엉덩이 옆에 딱 때려요. 그리고 다시 또 주사를 놓지요. 그러면 이 때린 부분에 정신이 없다가 이게 진짜 주사 놓는 거는 아프지 않게 되는, 좀 혼란스럽게 만드는 작업을 취하게 되는데, 어쨌건 이렇게 감각들은 서로 전쟁을 하고 있는데, 통증과 가려움증의 싸움터 한번 볼까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가려울 때 왜 긁어가지고 피가 나오게 만드는가, 왜 아프게 만드는가를 설명하는 내용인데, 여기는 척수입니다. 척수에 신경이 있는데 왼쪽에는 가려운 신경이 정보를 전달하고 있어요. 위쪽은 피부고 아래쪽은 뇌 쪽으로 가고 있는 도중이에요. 그러니까 위쪽의 피부에서 가려워라고 하는 정보가 가려움증을 담당하는 신경계를 타고 뇌에다가 지금 가려워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가려운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그 피부를, 뭐 이 그림으로 보면 위쪽이겠죠. 박박 긁어요. 피가 나오도록 긁으면 오른쪽에 있는 통증이 유발됩니다. 그러면 통증신경이 뇌에다 또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출발을 하는데, 이놈이 출발하는 도중에 사이드킥을 날려요. 옆의 길을 통해서 가려운 신경을 가서 태클을 걸어버립니다. 보실래요? 정보를 이제 빨간 애니메이션으로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통증 지정보는 뇌에다 지금 아래쪽으로 가는 도중에 살짝 태클을 거는데, 으라차차차차차차 태클 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가려운 신경의 정보가 뇌에 도착하지 못하게끔 만들었어요. 지정보는 갔어요. 뇌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죠. 아, 조금 아까 가려우셨잖아요. 가짜예요, 가짜. 안 오지요? 실제로는 지금 여러분 뇌한테 지금은 아픈 기간이에요. 그리고 아프다는 정보로 가려운 감각을 어찌 보면 대체한 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보고선 답을 얻으실 수 있는데, 가려운 것보다는 아픈 거를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걸 선택하신 거예요. 박박박박 긁어가지고 가려운 거 날려버리고 태클 걸고 아픈 거를 선택하셨다는 거지요. 음악 감상을 한번 보실래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 세 개의 그림에서 공통점을 찾으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음악을 듣는 겁니다. 두 번째는 눈을 감았다는 거예요. 클래식을 듣건 음악을 잘 감상하기 위해 너도 나도 모두 눈을 감는데, 눈을 딱 감으면 시각을 차단할 수 있어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감각 중에 1등, 우두머리, 시각입니다. 얘가 모든 걸 다 엉망진창으로 태클 걸고 다녀요. 청각도 태클 걸고 촉각도 태클 걸고, 하여튼 모든 거 다 태클 걸어서 보는 순간 나머지 것들은 아주 불만이 태산 같습니다. 뭘 잘 듣고 싶은데 청각이 이건 잘 들으려는데 저 시각이 와서 자꾸 태클을 거네. 주인님, 저 좀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쟤 좀 막아주세요. 알았어. 그리고 눈을 딱 감아요. 눈을 감고 그러면 잘 들으실 수 있어요. 지금 이 형태로 보면 여러분들은 거의 본능적으로 음악을 들을 때 눈을 감는다는 것은 시각이 이게 세구나, 이놈이 망나니구나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림을 감상하러 가서 명화를 감상하면서 귀를 막지는 않죠. 청각이 그렇게 시각을 견제할 정도로, 막을 정도로 강하지는 않나 봐요. 명화 보고 있는데, 감상하고 있는데 큰 락밴드가 두들기면 물론 그건 좀 헷갈리겠지만요. 학생들한테 보여드리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좀 양해해 주십시오. 왼쪽에 보니까 뭐 더 이상 좋은 그림이 없어 그냥 아무거나 가져왔습니다만,
성적 자극을 느끼기 위해 지금 스킨십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분도 눈을 감고 있어요. 이때 눈 뜨면 코미디입니다. 눈을 감아야 성적 자극을 태클 없이 잘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눈을 감고 있는 거죠. 거의 반사적으로 눈을 감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분들은 뭐 하여튼 야구에서 이긴 것 같아요. 근데 저분들 눈 감으면 이상한 거죠. 눈을 감고 있지 않습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감각들이 서로 경쟁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린 셈인데, 향기를 잡는 악취의 힘이라는 내용으로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라는 연구 논문집에 결과가 보고된 바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향기가 강해도 약간의 악취로 분위기가 깨집니다. 아무리 향기가 넘쳐 흘러도 악취가 조금만 있어도 그 분위기는 깨져버린다는 거죠. 먹이에서 나는 냄새는 향기로 인식할 수가 있어요. 맛있는 건 다 향기로 느껴지지요. 근데 독이나 감염의 정보는 악취로 표현되기 때문에 둘 다 난다면 아주 미미한 악취라도 향기를 다 없애버리고 먹지 않는, 어찌 보면 그게 더 안전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향기를 잡는 악취의 힘이 발휘되는 것이죠. 악취가 향기를 능동적으로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는 내용을 이 논문집에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맞는 것 같지 않나요? 아무리 득이 많아도 조그만 해가 있다면 그걸 취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피부에 냉각 수용체와 온각 수용체 중 어느 것이 많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둘 중에 어느 게 더 많을까요? 좀 어렵죠? 제가 답을 힌트를 좀 드릴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대기 온도는 마이너스 30도에서 플러스 40도 정도에 처해 있어요. 우리 살고 있는 에어리어가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보다도 더 열악한 데가 있긴 합니다만, 우리 체온은 어떻게 됐나요? 36.5도, 37도 남짓해요. 둘을 한번 계산해 보시죠. 우리의 열 에너지를 뺏길 가능성이 높나요? 아니면 열 에너지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올 확률이 높나요? 마이너스 30도에서 37도니까 뺏길 확률이 높을 것 같기는 하죠. 따라서 이 형태, 여러분들이 예측한 대로 그대로 우리 몸에는 추위를 느껴서 뺏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엄밀히 말하면 냉각 수용체의 수가 온각 수용체의 수보다 훨씬 많습니다. 지구상의 대기 온도와 우리 체온을 보면 아주 한 방에 딱 알 수 있는 그런 논리라고 그럴까요? 실제로 우리는 합리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통증의 속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리가 삐었을 때 아픈 이유는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에 치료해 주려고는 어찌 보면 통증의 속셈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프지 않게 가만히 계세요. 내가 치료해 줄게. 바로 그게 아프게 만드는 바로 그 통증의 속셈이었던 거예요. 소화가 되지 않을 때 복통과 식욕분이 나타나는 이유는 먹지 못하게 한 뒤에 치료해 주려는 통증의 속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배가 아파 죽겠는데도 계속 드시면 안 됩니다. 소화기관이 좀 이따 드세요. 내가 치료해 주고 좀 이따 드세요. 라고 바로 그 정보를 통증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주었던 것이지요. 진통제를 따라서 먹으면 통증의 속셈이 무산되게 됩니다. 보통 요즘에 텔레비전 선제 여러 가지 문구를 보면 그렇지 않나요? 할머니가 다리가 아파. 그리고 뭔가 파스를 붙여요. 딱 붙인 다음에 막 돌아다니세요. 근데 아프게 하지 않은 거는 그 약제가 성공을 했을지 모르는데, 안타깝게도 그 할머니가 아픈 것은 대부분 퇴행성 관절염이고, 저 가운데 노랗게 되어 있는 연골 부분, 저 연골 부분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뼈가 자꾸 부딪히니까 아픈 건데, 아프지 않게 한다고 그냥 척해덕 그 파스를 붙이고 나면 아프지 않으니까 할머니는 계속 돌아다니고 뼈까지 아마 손상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치료가 아니라 정말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가는 것 같죠. 이분은 아프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통증의 속셈을 충분히 존중해서 거기다가 연골 재생하게 하는 원인 치료를 하는 게 답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치료한다고 해서 모두 다 옳은 방법은 아니라는 것이죠. 진통제를 복용하면
통증의 속셈이 이렇게 무산되어 치료하는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될지 모르는데 질병 시에 열이 나는 것도 속셈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고생들 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걸렸다 그러면 체온이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체온이 높아지면 백혈구의 기능이 왕성해집니다. 우리 몸에 체온이 높아진다. 병에 걸리면 체온이 높아지는 것은 우리 몸에서 방어 전략을 치는 거예요. 체온이 높아지면 아군인 백혈구의 기능이 왕성해집니다. 그리고 병균의 생성을 억제시켜요. 바이러스의 억제작용이 있는 거죠. 우리 편은 강해지고 적군은 약해지는 거예요. 오, 이거 진짜 좋은 거 아닌가요? 따라서 이렇게 체온이 높아졌는데 체온이 높아지네. 안 되지. 그리고 해열제를 탁 먹어버리면 그러면 백혈구는 좋았던 시절 다 떨어졌네. 그리고 원인치료 돌아가고 병균이나 바이러스도 좋아할 거예요.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은 의사 선생님들도 의료진들도 다 충분히 아시고 계시는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쉽게 그냥 병에 걸려 체온이 좀 높아지면 해열제 바로 해열제 드시는 거는 옳지 않은 방법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굉장히 체온이 높아지면 체온을 떨어뜨려야겠지만 실제로 우리 몸에서 체온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우리 몸에서의 속셈이 따로 존재한다는 것도 모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이라고 그러는 통증으로 보면 거의 최고봉에 가까운 증상 환자를 한번 제가 말씀드리려 합니다. 살짝 건드려도 기절할 정도의 통증으로 소하는 이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이라는 병은 심한 경우에는 아픈 곳을 잘라달라고 요구할 정도로 아주 오랜 기간 아주 심하게 통증을 호소하곤 해요. 아주 심한 경우에는 한 30년 동안 아파요. 아픈 정도가 조금 이따 제가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지만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너무 아파서 자살을 기도하기도 하고 실제로 자살에 성공하곤 합니다. 진짜 무시무시한 질환인 것 같죠? 오래 아프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어요. 자세히 들어가 볼까요? 제가 동영상을 한 편 보여드리겠습니다. KBS 병원 24시에 나왔던 프로그램을 제가 사서 편집을 한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싹 만지면은요, 만지면 쓰라린 느낌이 커터칼 있잖아요. 커터칼을 그러니까 테이프로 이제 하나씩 감는 거예요. 한 바퀴 감고 다시 커터칼 하나를 놔요. 다시 한 바퀴 감고 다시 커터칼 놓고 이렇게 해서 딱 요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그 칼로 이제 긁는 거예요. 그 느낌이라고 생각이 돼요. 눈에 띄게 약해지고 있다. CRPS 환자의 경우 대개 붓으로 스치기만 해도 심한 통증을 느낀다. 우리 여기가 더 많이. 거기가 제일 아픈데. 겨우 통증이 가라앉을 즈음 사고가 터졌다. 경황이 없던 의료진이 무의식 중에 팔을 잡았다. 조금 걸었을 때 걷고 나서부터 이제 진짜 이 신발 무게조차 무겁고 막 뼛속으로 파고 들어오는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이 되면은 진짜 자르고 싶지요. 굵은 밧줄 있지 않습니까? 굵은 밧줄로 다리를 칭칭 감은 상태에서 좌우에서 큰 힘으로 잡아 당겨가지고 이게 다리가 으깨지는 듯한 통증 때문에 거의 기절 직전까지 간 적이 있었고요. 15개 병원을 다녔거든요. 근데 다닌 병원 중에는 선생님조차 병을 모르는 선생님도 계시고요. 지금 다니는 선생님께서 교수님인데 제 병을 써주기는
공황상태, 통증이 심해서 공황상태가 와서 죽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진단서에 써 있고요. 자식들 앞에서 울고 그렇습니다. 너무 아플 때는 방법이 없어요. 다리를 잘못하고 건드렸어요. 그럼 그 순간부터는 마녀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눈앞에 안 보여요, 정말로. 오죽하면 제가 저를 건드리면 죽이고 싶다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고통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같이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다가 사람이니까 서로 닿다가 다리를 잘못하고 이렇게 스쳤어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스쳤는데도 불구하고도 딱 죽음 이거밖에 생각 안 날 정도로 아파요. 아, 이건 죽지 않고는 끝나지 않는구나. 죽어야만 끝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항상 해요. 그 통증이 올 때마다. 무시무시하죠? 지금 처음에 나왔던 발톱 깎았던 분 생각을 해보면 지금 그분이 28살인데 제가 추정컨대 환갑까지 60살까지는 아프실 거예요. 한 30년 정도 저렇게 아프실 텐데 발톱 깎는데 아프면 발톱 깎지 않으면 되지 않냐라고 얘기하실지 모르는데 발톱을 깎지 않으면 발톱이 계속 자라서 뭐 구두나 운동화 신고 이렇게 걸어 다닐 때 퉁 하고 잘못해서 신발하고 닿으면 어느 순간 또 기절하게 될 거예요. 정말 무시무시한 통증인 걸 알 수가 있죠. 통증이 파수꾼인가 재앙인가? 뭐 파수꾼이라는 건 경찰처럼 도와주는 것이냐, 재앙처럼 진짜 무서운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아까 그림인데 기억 더듬으실 수 있나요? 통증이 만일 없다면, 통각신경이 없다면 지금 이 사람처럼 발가락이 거의 없을 정도로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 결국은 이 소녀는 16살의 나이로 죽었다고 그랬죠. 파수꾼처럼 정말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는데 이게 너무 심하면 조금 아까 보셨던 그 환자처럼 통증이 너무 예민해지면 정말 이건 뭐 살짝 건드리는 게 통증이니까 이거 어떻게 살아요? 과유불급인 것 같죠. 하여튼 너무 넘쳐도 나쁘지만 모자라도 그것도 결코 좋을 것 같지 않은 딱 중용을 지키는 게 중요해 보이긴 하는데 가려움증에 대해서 잠깐 더 말씀드려 볼까요? 길지 않은데 통증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잠깐 들어보시죠. 그림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으세요? 다람쥐입니다. 오른쪽 뒷다리를 들어서 오른쪽 앞다리를 올려서 벌린 다음에 빛의 속도로 그 부분을 긁고 있죠. 진짜 가려움증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빨리 긁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아토피성 가려움증으로 여러분들도 혹시 고생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 나이가 되면 5명 중에 적어도 1명 정도는 아토피성 가려움증으로 고생할 것 같아요. 물론 비염이나 천식도 또 동반하는 학생까지도 있을지 모릅니다. 가려워서 그냥 긁어가지고 정말 아주 상처가 심한 친구들도 있곤 하지요. 특징적인 병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대상포진이라는 병이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대상포진은 바이러스인데 통각신경을 공격하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통각신경에 와서 그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순간 통각신경을 엄청나게 활성화시켜요. 뭐 통각신경을 활성화하니까 멋있는 말 같지만 무지막지하게 아프다는 겁니다. 조금 아까 보셨던 CRPS의 한 형태가 대상포진 감염된 거예요. 정말 아픕니다. 아주 안쓰러울 정도로 환자를 보고 있으면 그 통증을 느낄 수가 있는데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통각신경을 공격했는데 너무 심하게 공격당하잖아요. 그래서 이 통각신경이 너무너무 심하게 공격당하면 통각신경이 죽어버려요. 조금 적당히 이제 공격당하면 아파서 그냥 CRPS처럼 되다가 너무 심하게 공격당하면 통각신경이 죽게 되는데 아까 보셨다시피 가려우면 여러분들 긁었죠? 긁어서 가려운 신경을 정보를 차단하곤 했어요. 근데 만일 통각신경이 없으면 가려워도 여러분들이 긁어서 그 가려운 걸 없앨 수가 없어요. 이유는
통각신경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이분 지금 이 목에 상처가 있는 곳도 저희가 가려웠어요. 그래서 긁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가려워서 긁으면 웬만큼 조그만 상처에 나타나는 통증으로도 그 가려움증을 없앨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려운 걸 해소하곤 했는데 지금 여기 있는 통각신경이 많이 사라지고 나면 아무리 긁어도 통각신경이 죽었기 때문에 아프지 않고 여러분들은 가려운 거는 계속 지속되기에 끝도 없이 긁게 될 거예요. 이 환자가 바로 그것입니다. 완전히 노덜노덜해졌죠. 조금 미안하지만 이 환자는 상처는 났어도 약간 다행스럽다고 그럴까요? 아프지는 않아요. 그냥 상처만 난 겁니다. 통각신경이 없기에, 저 부분에 통각신경이 죽었기에 아프지 않다는 걸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드린 겁니다. 하나 더 보실래요? 자, 이 환자 보시죠. 왼쪽에 있는 저분, 저 머리에 있는 저 에어리어도 통각신경이 죽었습니다. 대상포진에 의해서 통각신경 죽고 저 부분은 가려워서 긁었는데 저 부분을 긁는 순간 피부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근육도 없었습니다. 오른쪽은 저분의 엑스레이고 하얀 거는 머리뼈입니다. 머리뼈도 파버렸어요. 엄청나죠? 가려우니까 계속 긁다 보니까 저 위치까지 가서 결국은 완전히 뇌가 노출된 형태까지 되어버린 거죠. 근데 아직도 긁으실 의향이 있는 것 같죠? 가렵다는 것, 진짜 무시무시한 증상 중에 하나인데 통각신경이 없는 상태에서 긁게 되면 대상포진이라는 병이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형태로 제가 실험 동물 모델을 하나 만들었어요. 한번 보실래요? 만성가려움증의 실험 동물 모델인데 한편으로는 아토피성 피부염과도 연계되어 있는 동물인데 여러분들이 추후에 아마 대학에 들어와서 꼭 고대 오셔야 되지만 하여튼 대학에 오셔서 열심히 공부하여 연구를 통해 지금 이런 실험 동물을 만들 수 있을 테고 그러면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될 거예요. 제가 잠깐 맛보기를 보여드릴까요? 동영상을 보여드립니다. 쥐가 3마리 나옵니다. 오른쪽 2마리는 정상이고 왼쪽에 있는 쥐가 제가 가렵게 만든 만성가려움증 실험동물 모델인데 보시죠. 오른쪽 2마리는 정상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쥐가 지금 가려워서 계속 긁고 있는데 빛의 속도로 긁고 있죠. 엄청난 속도로 긁고 있습니다. 피가 났죠? 너무 긁어서 완전히 지금 이 동영상은 제가 금방 짧게만 보여드릴 텐데 이 동영상의 저 끝을 가보면 쥐가 빨간 머리가 됐어요. 다 긁어가지고 아까 그 환자처럼 완전히 긁어서 그냥 피부를 다 없애버린 그런 상황을 만들었죠. 뭔가를 먹는 것 같죠? 저 막 긁다 보면 살점이 발톱과 발가락 사이에 껴서 뭉툭해지니까 그거를 또 뾰족하게 하려고 그 사이를 닦고 있는 작업입니다. 어마무시하죠? 좀 겁나는 동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저 동영상을 스틸 사진으로 잠깐 보여드리면 귀가 너덜너덜하죠? 이 두 번째 쥐도 엄청나게 손상이 심하고 등을 보니까 저렇게 완전히 파놨어요. 조폭 같지 않나요? 앞쪽에 그냥 자기가 긁어가지고 상처를 이렇게 만들었고 아까 그 뇌가 노출된 환자분처럼 저렇게 피부를 다 뜯어버리고 위에는 또 피가 철철 나는 것 같죠? 지금 이 동물 모델은 만성가려움증 실험동물을 위해서 제가 제작한 것인데 이 동물 모델을 이용해서 가려움증을 치료할 수 있는 약제를 이 동물에게 주사해서 그 치료 효과를 보는 이런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곤 했지요. 기억하시죠? 가려움증과 통증의 서로 견제관계, 통증이 가려움증을 완전히 없애서 태클 걸어가지고 줄여주는 그 작업을 저 동물들에게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었던 거지요. 통증이 가서 태클을 걸어버리는 이런 형태로 저 환자도 그리고 실험동물들도
가려움에 의한 상처를 만들었던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재미있는 뇌 이야기였어요. 근데 제목이 제대로 됐나요? 재미있긴 뭐가 재밌어요? 막 흉측한 사진과 함께 동영상과 함께 정말 무시무시한 것만 보여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제목을 바꾸겠습니다. 공포의 감각 이상이었습니다. 어차피 감각 이상도 뇌가 해야 될 일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자는 여러분 의사 선생님한테 올 때 기능이 잘못돼서 오거나 아파서 와요. 감각의 이상이라는 것은 모든 환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증상일 수 있지요. 그래서 통각을 안다, 가려운 감각을 안다라는 것은 병의 반 정도를 아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 것 같죠? 정돈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살고 있어요. 가려운 곳은 여러분들은 박박 긁어서 거기를 아프게 만든 뒤에 가려운 감각을 억제시켰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고 있어요. 모기에 물렸다? 박박박박! 그러면 진정됐지요. 그건 이제 삶이 원위치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디 문틈에 꽉 끼었거나 아니면 어디 가서 딱 부딪혔다 그러면 그 부분을 문지른다고 그랬죠. 촉각이 통각을 완화시켰습니다. 그럼 문지르면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긁거나 문지르는 형태의 감각들의 전쟁은 여러분들은 슬쩍 제3자처럼 떨어져 있어도 돼요. 지네들끼리 싸우던 말든 여러분들은 그냥 살짝 긁어주거나 문지르기만 해도 크게 하자가 없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셨던 환자들은 그러지 않았죠. CRPS 환자가 어땠나요? 아픈 것도 당연히 아프지만 의사 선생님이 그냥 붓으로 살살 간호사가 그냥 발만 탁 잡았는데도 기절할 정도로 아픈 거예요. 누가 와서 탁 치기만 해도 촉각이 통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촉각이 통각을 완화시켰던 위에 문지를 때와는 전혀 다르게 촉각도 통각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감각들의 전쟁이 아니라 감각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셈이에요. 아래쪽에 있는 아토피 환자 한번 볼까요? 아토피를 앓지 않았더라도 혹시 여러분들 무좀이 있던가 아니면 그에 준하는 만성 가려움증을 잠시라도 이렇게 경험해 봤던 사람이라면 알 텐데 가려우면 여러분들이 긁어요. 근데 만성 가려움증의 경우에는 잘못 긁으면 그 긁어서 만들어진 통증이 잠시는 시원할지 몰라도 그 통증이 가려움증에 얹어져 가지고 우리를 또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한번 잘못해서 만성 가려움증의 환자가 자기 전에 한번 긁었다, 아파졌다. 그럼 그날 잠은 다 잤습니다. 아픈 것도 가려운 것도 다 나를 공격하고 있어요. 아토피 환자가 그렇게 고생하고 있지요. 촉각, 통각 모두 CRPS의 경우에는 우리를 공격하는 감각과의 전쟁이듯 아토피는 가려움과 통각이 모두 나를 공격하는 감각과의 전쟁 다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고대에 오셔서 열심히 또 연구와 여러 가지 공부를 통해서 감각과의 전쟁에 들어가 있는 CRPS 아토피 환자를 딱 치료나 여러 가지 기술 개발을 통해 감각들의 전쟁인 정상 상태로 올려놓는 게 목적이었으면 합니다. 고대에 오셔서 그 목적을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